안녕하세요. 프람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잠실르의 41평형 현장을 완공해서 실제로 완공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사무실에서 건설사에서 완공이 되기 전에 평면을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었고, 또 그 다음에 사전 점검 때 직접 와서 어떤 점들이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은 잘 됐었는지 이런 것도 봤었고, 그리고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공되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나왔는지도 보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렸는지도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발장 부분이 신축 아파트에서도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11자로 딱 막혀있는 구조에서 만약에 한쪽이 팬트리라고 한다면 그거 무조건 확장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지금 잠실르에 천정고가 2600에서 우물천장이 2700까지 나오잖아요.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높은 천정고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고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11자로 딱 막혀 있고, 그리고 위쪽에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한번 이제 끊기는 라인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하나로 쭉 일자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예 답답하게 딱 막혀 있는 구조에서 하나 정도를 이렇게 좀 낮은 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행잉에 간접등까지 이렇게 무드를 조성을 해서 정말 시원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발장에 사용한 자재가 무늬목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무늬목은 진짜 우드입니다. 진짜 우드를 얇게 켜서 이렇게 붙인 건데, 필름이나 이런 재료랑은 확연히 달라요. 그 무늬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테두리에 얇게 좀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세미클래식의 느낌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손잡이도 보시면 이렇게 리얼 스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반대편이 더 드라마틱한데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오면 원래 신발장 라인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라인인데 이거를 이만큼이나 뒤로 셋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구 도어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디귿자로 팬트리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시원하죠.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에서는 보이지 못할 만큼 정말 넓게 표현이 됐습니다. 입구에 있는 팬트리는 좀 없는 게 낫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자꾸 다른 물건들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진짜 수납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거기에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뒤로 셋백을 했을 때도 수납의 총량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정말 수납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뒤로 셋백을 하면서 생긴 이렇게 여분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리얼 우드 마감에 위에 이제 되게 부드러운 질감의 패브릭으로 쿠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앉기에도 편하게끔 만들었고, 여기서 이렇게 신발 신을 때 되게 편하겠죠? 이 위에는 이렇게 거실 수 있게 이런 것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그 고객님 따님께서 그린 토끼가 이렇게 3마리가 있는데 정말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여기 41평형은 대형 평수라서 조합원 분양인데, 보시면 마루가 진짜 이쁜 컬러로 잘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루랑 같이 톤이 어울리게끔 이렇게 원목 컬러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 이 원목 컬러를 지금 가구, 주방, 그리고 도어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실인데요. 메인 벽에 되어 있는 이 세라믹이 되게 예쁜 세라믹이 선택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톤하고 우드, 지금 바닥재, 원목 바닥에 컬러를 맞춰서 여기 전체적으로 컬러를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커튼까지도 이렇게 린넨 느낌인데 지금 바닥재랑 그리고 벽체랑 톤을 잘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린넨 느낌이 잘 느껴지는 이런 커튼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 선택하신 테이블하고 이렇게 암체어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소파까지 라운드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칼 한슨의 라운지 체어,
이고 이거는 B&B 이탈리아 제품. 그리고 요거는 요즘 제일 핫한 건축 사무소죠. 노르웨이의 스노웨타라는 건축 사무소랑 MDF 이탈리아 요 브랜드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소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모듈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그리고 연장을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천정고가 2600에서 2700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되게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높은 천정고를 못 살리는 포인트. 이 우물천장 끝 라인에 있었던 몰딩, 그리고 이 위아래에도 당연히 몰딩이 있었고 걸레바지까지 있어서 이 걸레바지 컬러가 또 화이트가 아니라 이 우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이 천정고가 굉장히 낮아 보였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벽지를 포인트월에 있는 이 세라믹 컬러랑 비슷한 컬러로 맞추면서 위아래에 있는 몰딩을 전체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이 높은 천정고를 극대화하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정말 많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딩을 위아래 없애는 것만으로도 페인트를 굳이 하지 않고 벽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높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메인 주방 쪽도 보시면 원래 이쪽에도 우물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물천장이 이 바깥에 있는 거실하고 라인이 딱 맞지도 않았고 해서 여기를 막고 차라리 펜던트를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이게 오히려 더 층고도 높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천장 고려하실 때 굳이 우물천장이 있어야지 꼭 천정고가 넓어 보이거나 공간이 예뻐 보이거나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방 공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철거하기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상부장이 살짝 내려와 있는 구조, 그리고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위로 높이고 그리고 천장 끝까지 배치를 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정말 큰 변화는 이렇게 디귿자로 원래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쿡탑이랑 후드가 이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배치는 이런 대형 평수에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코너에 있는 부분들이 데드 스페이스가 되고 이렇게 11자 구조를 한다 하더라도 수납 공간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자 형태로 바꾸면서 아일랜드를 길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시면은 쿡탑을 이쪽 위치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후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후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배치를 이쪽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싱크, 그리고 이 오른쪽에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가는 충분한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평수일 경우에는 디귿자 구조 굳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옆면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옆면에 있는 후드라든지 상부장의 옆면이 노출이 되면 거실 쪽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11자 구조로 가져가면서 전면에 이렇게 상부장을 배치하는 구조, 이렇게 바꾸시면 굉장히 넓게 표현이 됩니다. 위에는 이렇게 트라버틴 질감의 세라믹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천연 재료나 천연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일랜드나 식탁 상판 이런 데는 세라믹을 쓰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트라버틴의 무늬가 잘 살아있는 세라믹을 골라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미드웨이까지 같이 트라버틴 세라믹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창 라인에 딱 라인을 맞춰서 트라버틴을 미드웨이까지 올려서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이 윗부분은 타일로 제가 배치를 해봤어요. 타일을 지금 천정고가 2600이기 때문에 지금 타일을 1500각짜리의 큰 타일을 써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 미드웨이 라인에서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반반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벽지랑도 정말 컬러가 잘 맞고 포인트 월에 있는 세라믹이랑도,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상판 세라믹이랑도 컬러가 정말 잘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 아일랜드에 있는 컬러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어요. 화이트 도장으로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저 반대편 거실에서 봤을 때 이 아일랜드가 크게 저희가 연출을 하다 보니까 좀 자칫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서 벽체 컬러에 맞춰서 화이트로 연출을 했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리얼 우드 컬러를 오크 결을 잘 살려서 배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콘트라스트가 느껴지죠. 이 배치도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굳이 이 하부장에 있는 컬러를 다 맞추지 않고, 그리고 손잡이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베리에이션을 줘서 보시면은 이쪽에는 서랍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긴 타입의 스텐 손잡이를 사용을 하고, 이쪽도 서랍에는 이렇게 좀 긴 형태의 스텐, 리얼 스텐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여닫이 부분에는 이렇게 좀 작은 형태의 스텐 손잡이를 사용을 했어요. 모던한데도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테두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도장에도 들어가는 이런 테두리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단조롭지 않고 공간이 되게 풍부하게 레이어가 많게끔 연출을 해봤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천장고가 다 보통 2,50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이런 시원한 느낌이 나질 않아요. 보시면은 중간에 한 거의 100 정도, 10cm 정도 되는 부분들이 위에 덧붙여지고, 그 밑에 이렇게 낮게 상부장이 걸리고, 그리고 이 장도 요즘에 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90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상부장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되게 답답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900 정도 높이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부장, 그리고 이게 끝까지 올라가서 보시면 이게 900보다 더 높은 사이즈예요, 도어 한 짝이.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연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느낌이 나죠. 천정고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데 여전히 이랬던 부분들이 이렇게 연출을 해보시면은 약간 해외 느낌이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살리면 그런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가 있는 장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안에 이제 간접등까지 넣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다 막는 것보다는 유리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따님이 만드신 토끼라고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잠실레일 대형 평수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키 큰 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좋은 평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키 큰 장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이 한 면으로 표현이 되고 되게 시원하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옆면에 키 큰 장이 있는 타입을 별로 안 좋아해서 키 큰 장을 뒷면으로 배치를 해서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편인데, 이렇게 키 큰 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키 큰 장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냉장고 2대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홈바까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와서 이렇게 홈바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와인 잔을 거는 건데 이것도 같은 원목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같은 트라버틴 무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텐으로도 포인트를 줘서 두께감이 있지만 이렇게 좀 날렵한 느낌을 한번 디테일로 줘봤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너 서랍을 넣었는데 이미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2,500 이상의 천정고가 나올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도어를 여닫이로 크게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플랩 도어라고 하잖아요. 플랩 도어를 하는데 이렇게 천정고가 높을 때에는 따로따로 한 짝 한 짝 한 짝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굉장히 높고 시원하게 보이게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아일랜드가 벽체 컬러랑 맞춰서 약간 화이트로 밝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되게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아일랜드를 좀 밝게 표현하고, 뒤에 있는 키 큰 장이라든지 상하부장은 이렇게 텍스처가 있는 우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 장 누벨이 디자인한 테이블인데요.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상 제품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다리가 정말 기하학적으로 예쁘게 배치를 했고, 밑에 이 베이스가 스틸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 상판을 이렇게 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펜던트랑 조화가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안방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신발장하고 마찬가지로 안방 안쪽에 있는 화장대 옆에 있는 가벽,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화장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가벽이 있고 그 가벽 안쪽으로 화장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가구 도어가 있는 팬트리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여기는 가벽을 꼭 철거를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연출을 하셔라 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보면은 살짝 기존보다는 좀 좁게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쪽 공간이 얼마나 시원해진지 예전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침대는 옌센의 시그니처 모델인 코지 제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칼라랑 같이 맞춰서 이 뒤에 있는 판넬을 같이 제작을 해서 붙여봤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같은 컬러로 이렇게 가구까지 양쪽으로 옆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목으로 일자로 길게 디자인적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쪽 아랫부분 보시면 서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잘라져 있는 화장대보다 수납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줄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 굉장히 충분하고 이렇게 위에는 화장 관련된 물건들 드라이 제품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코너 콘센트를 넣어서 하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반을 연출을 했는데 선반 위에 루이스 폴센의 대표적인 펜던트 놓았고 여기도 옆에서 보시면은 원목인데 여기 살짝 이렇게 빗각 처리를 해서 좀 날렵하게 보이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가구 도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구 도어니까 바깥으로 열리게 되겠죠. 경첩이 이씨. 그렇게 되면은 이 천정부 높은데 이 위에도 한번 잘리는 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움직이는데 동선에서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저는 무조건 철거를 해라 라고 많이 제안을 드려요. 근데 이 집은 침대에서 누워서 봤을 때 보이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막았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막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패브릭 접합 유리라고 하거든요. 약간 안에가 비치는 이렇게 패브릭이 유리랑 유리 사이에 껴져 있는 이런 유리를 사용을 해서 안쪽이 살짝 보이게끔 그리고 불을 끄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끄면은 이렇게 안쪽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스윙 도어를 했고 스윙 도어 이 안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천장까지 도어가 연결이 되는 드레스룸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통 다 오픈형 선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픈형 선반 쓰시기 좀 불편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도어가 있어야 되고 도어가 이렇게 열게 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로 연출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막아져서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납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안방 화장실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했던 포인트는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조금 아쉬웠었죠. 슬라이딩 도어가 이 높은 천정고를 살리지 못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짧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안 좋아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울이랑 거울 사이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상부장하고 거울을 따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예쁜 세라믹을 써서 이렇게 하부장까지 연출했고요. 이렇게 서랍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부장에는 이렇게 세로 줄무늬결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단조롭지 않게 표현을 해봤고 이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천장 끝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합원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스그로의 수전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샤워 수전 그리고 원홀 수전까지 다 한스그로의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띄어서 보관을 하다가 다시 설치를 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좀 신축인 경우에는 좋은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살려서 제 디자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따님분 방입니다. 보시면 이제 같은 컬러 톤으로 전체적으로 가구를 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 밑에 있는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침대 헤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간접등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톤을 살짝 나눠봤는데 이렇게 아래쪽에는 화이트 톤 위쪽에는 살짝
베이지 톤 이렇게 섞어서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까지 놔서 책상 겸 화장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거울 놓는 자리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가구 도어 중에 하나를 거울로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옷장, 화장대, 그리고 오픈장이니까 이렇게 책을 놓는 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침대, 헤드까지 하나로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제작 가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침대 프레임 밑에도 이렇게 서랍을 놓아서 실용도는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600 높이를 완전하게 다 사용을 해서 끝까지 올려서 가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여기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프리스탠딩 세면대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도 상부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잠실내에 있는 화장실은 이 천정 위쪽에 배관이 없어요. 특화된 설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한 10cm 정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10cm 이상.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12cm 정도 천정고를 올렸고요. 안에 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꼭 화장실 수리하시는 분들은 천정고를 높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스그로의 수전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방 하나가 남았는데 요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4개 도어 중에 도어 하나만 인방이 철거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어 위에 있는 부분이 철거를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이제 내력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에 맞춰서 인방 높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도에서 보이는 4개의 도어의 인방 라인이 다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왼쪽은 주방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타일, 그리고 오른편은 벽지예요. 그래서 이 벽지랑 이 타일이 만나는 이 부분의 디테일을 보시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서재 공간인데 약간 하늘하늘한 시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하늘한 시어지 선택하실 때 좀 짙은 계열 선택하시면 좋아요. 샘플로 보면은 이 정도로 좀 짙은데 이렇게 보면 전혀 부담감 없죠. 그래서 이런 시어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 높이를 맞춰서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타공판하고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케아 제품인데 저희가 원목 벽체랑 같이 이케아 타공판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선반인데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날렵하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기 잠실리엘 완공된 현장까지 봤는데요. 잠실리엘은 저희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장점하고 아쉬운 점이 정말 명확한 아파트였어요. 이렇게 높은 천장고가 굉장히 특화된 단지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입지에 맞게 이렇게 마감재들도 정말 신경 쓴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원목 마루라든지 아니면 세라믹 타일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자재로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들은 이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지가 크고 이제 아파트를 짓던 방식 그대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 낮은 천장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도 디귿자의 주방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개벽들이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낮은 천장의 기존 아파트들에서 볼 수 있었던 구조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는 정말 욕심이 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보완을 하면 정말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믿고 맡겨주신 클라이언트 분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살렸더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풀이했었던 것부터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푼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